아이들답게 뛰어놀고 꼭 이긴다, 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아이들이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도전해보고 달려보고 거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기는 건 이기는 대로 좋은 거고, 그리고 지면 또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의 단오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숲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은보배라고 합니다. 큰아이는 7학년이고요. 둘째는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올해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의 단오제를 보셨잖아요. 네. 오늘 단오제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매년 행사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항상 너무 부럽다, 아이들이. 1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저희들은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단오구나, 이맘때는 이런 걸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행사를 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활력소가 될 것 같고 재밌겠다, 학교 생활이.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푸른숲 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단오제를 매년 하나요?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발도르프 학교를 보내야겠다 해서 온 케이스가 아니어서 와보니 발도르프 학교였거든요. 어린이집도 그냥 저는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고 해서 전혀 몰라다가 7년차 다니니까 주워 들은 바로는 발도르프에서는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리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리듬이 저는 예측 가능한 습관? 이런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이가 하루의 리듬이라고 하면 하루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 다음이 또 예측 가능한, 이 공부가 끝나면 점심을 먹겠구나, 점심이 지나면 몇 시에 내가 집에 가겠구나, 집에 가면 나는 또 뭘 하겠구나, 이런 일련의 그런 활동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안정감을 아이들이 갖는다고 해요. 리듬 생활을 하면. 어디 우리가 갑자기 놀러를 가면 리듬이 깨진다, 잠도 제대로 못 자거나 피곤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발도르프에서는 그 리듬을 항상 중요시하는데, 그게 하루의 리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리듬도 있고요, 한 달의 리듬도 있고 1년의 리듬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년의 그런 리듬은 절기에 맞춰서 24절기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행사는 단오제, 동지제, 이렇게 풍년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오가. 그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단오제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해외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가 완전 흐름이 바뀌면 어른들도 해외여행 가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리듬이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도르프 학교는 하루의 리듬, 한 주의 리듬, 1년의 리듬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리듬 중에 하나가 단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절기 행사 접하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처음엔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경칩이다 뭐 이렇게 듣긴 듣는데 이렇게 행사도 하네? 우리에게 영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7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기에 맞는, 계절에 맞는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몸으로 뭐구나, 지금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사계절을 절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지금도 아직 아주 적응되진 않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것이기도 하고요. 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3주체라고 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3주체가 항상 무언가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학부모는 보통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하죠. 약간 도와주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교사회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 프로그램들을 끌어나가시고 진행하시면 저희는 잘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심줄고기,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다 같이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의미도 있었고요. 식혜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단심줄을 함께 꼬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모두가 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먼저 했어요.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40-5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아래로 이렇게 교차해 나가면서 서로 어우러지고 눈 마주치고 박자 맞추고 이런 것들의 모습이 푸른숲
모습 학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지 않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같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이 될까요? 학교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그때는 아직 발도로 입학 전이니까 중2, 3 정도 되는 여학생이었어요. 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둘째들도 있잖아요. 되게 어린 아이들. 부모들은 설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누구 앤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일로 와. 누나랑 놀자, 언니랑 놀자 하면서 무슨 나무 같은 조각으로 아이를 이렇게 강당 바닥에서 놀아주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요새 아이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형, 누나, 동생들을 너무 서로 잘 챙기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동생 그렇게 안 하고 맞아요. 네, 자기 동생은 그렇게 안 해주는데 친구 동생 또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또 너무 잘 놀아주고 요새 아이 같지 않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저렇게 1학년, 12학년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마주치고 하면서 상급 아이들도 언젠가는 1학년, 2학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형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언니가 되면 저런 거구나를 몸으로 배우고 느끼고 해서 지금은 형, 누나가 돼서 동생들한테 내리사랑하고 지금 아이들은 또 그런 모습을 배우고 또 베풀겠죠, 동생들한테. 저희 둘째도 1학년 때는 그냥 막내라서 언니들이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동생들 보고 요새 그렇게 귀엽대요. 2학년인데. 2학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1학년 때 받았던 환대 이런 것들이 1학년들 오면 막 언니 오빠들 여기 매달려가지고 애들 보려고 막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거든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지 않나. 모든 활동 속에 녹아있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은 막 5살, 6살 되는 동생들 안 쳐다보고 수준 안 맞아, 뭐 귀찮아 이럴 텐데 너무나 잘 놀아주고 너무나 또 즐기면서 같이 놀아요. 저희 딸도 외동딸인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반 친구들 이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다른 선배님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나는 이러지 못했는데 뭐 기껏해야 선배님 뭐 한두 명 정도 알았는데 모든 학년의 이름을 아니까 저는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강강수월래,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이런 전통놀이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신체를 움직이고 깨운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게 전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든 학생 선생님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단체 줄넘기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줄을 넘겨주시고 아이들은 그거를 넘고 서로 마음도 맞춰보고 눈도 마주치고 호흡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단체 생활 사회성 그런 것들이 발달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거 뭐라고 상금도 안 걸려있고 상품도 안 걸려있는데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팀이 한 학년 이렇게 각 학년에 5개 조로 나눠서 청룡, 황룡, 주작, 백호, 현모 이렇게 5개 팀으로 나눠서 오늘 옷도 까만 옷 입고 가야 된다고 저희 딸은 까만 옷 입고 저희 딸은 흰색 입습니다. 백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룡이면 청룡에 1학년부터 12학년이 다 있는 거죠. 그런 활동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저 언니 오빠의 이름을 알고 누나의 이름을 알고 서로 알지 않을까.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로 동생들 이름 다 알고 그런 게 어우러짐인 것 같아요. 공동체 놀이가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너무 중요하죠. 핵개인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가족들끼리도 같이 눈 마주치고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다 하더라도 각자 핸드폰 보고 있고 먹는 시간 다 다르고 퇴근 시간 그리고 아이들 뭐 학교 시간 학원에서 오는 시간 다 달라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그냥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슬픈데 저희는 여럿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지금 AI 뭐 해서 사람이 어떤 웬만한 일들은 다 이제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게 될 텐데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누구세요? 인사하고 저도 방금도 올라오는데 누구 아빠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난 누구 아빠야?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학교는 너무나 그런 활동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뛰어놀고 항상 옆에 친구들이랑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1학년에서 8학년이 한 반이고 한 학급이고 같은 선생님
대학생이면은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입학 전에 걱정했던 것들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너무나 잘 서로를 이해하고, 또 물론 싸우기도 하고 툭탁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뭐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쟤를 이해했다가 막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 학교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유대? 그런 것들이 더 끈끈해지지 않나. 배려심, 이해심, 타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꼭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배우잖아요. 아까 같은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단체 놀이에서 많이 발현되고 아이들은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사람답게 잘 키울 수 있는 학교가 프란스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도르프 학교 한번 꼭 검색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심줄고기. 단심줄고기는 단오제하면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한 기억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모두가 호흡을 맞추면서 집중하면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묶었다 풀어서 천을 펼치니까 그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약간 시대를 좀 거스르고 있지 않나?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 아름다우면서 인상 깊은 활동입니다. 네, 단심줄고기. 네. 요즘 일반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운동회를 하지 말자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가요? 그 얘기 최근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운동회를 못하는 이유가 일단 주변에 민원, 아파트 사이에 학교가 있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저희 운동회 좀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홍보해서 뭐 겨우 했다, 못한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서글픈 현실이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뛰어놀고 아이들답게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이긴다, 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도요, 아이들이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도전해보고 달려보고, 거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기는 건 이기는 대로 좋은 거고, 그리고 지면 또 다음에 이길 수 있고 또 승자를 축하해 줄 수도 있는 여유로움도 배울 수 있는 거고, 단체 활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아무도 넘어지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는데, 사실 푸른 숲에서는 다치고 넘어지고 까지고는 그냥 아이가 무릎이 까져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때는 너무 그러고 놀았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팔하고 무릎을 갈아서 왔더라고요. 7학년인데 그게 아이다움 아닌가? 그거를 못하게 하고 넘어질까봐 요새는 노심초사 맞아. 부모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푸른 숲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저렇게 아이답게 놀면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까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잠깐 아프다 마는 거 뭐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조금 서로 믿음이 있고 학교가 안전하다는 믿음, 원당리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고 아이답게 활동하고 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부모님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속에 크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친구고 다 같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서, 한 마을 한 학교가 같이 모두가 모두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학교가 주는 힘이고 또 따뜻함인 것 같아요. 학교에 이제 7년을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더 뭉클뭉클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1학년일 때 봤던 2학년, 3학년 아이들, 또는 저희 큰아이가 입학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입학 갔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의 성장도 놀랍지만, 너무 애기 같다, 너무 귀엽다, 너무 장난꾸러기다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버려서 키도 저보다 더 커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이쁜 아가씨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외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학교의 활동들을 발표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걸 볼 때 너무 대견스럽고 가슴이 말랑말랑해져서 그런가, 자꾸 너무나 아이들이 잘 컸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사촌 아이를 봐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요새는 저는 자기 아이 외에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쟤를 봐도 또 이렇게 꼬마였는데, 그런 감정들이 새롭죠.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요새 세상에.
7월 4일에 네. 2차 설명회가 있잖아요. 2차 입학 설명회에 오시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꽤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2차 설명회는 이제 상급 위주의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중3이죠. 9학년이 되면 이런 교육과정을 배우구나. 왜냐면 발도르프 학교 그리고 대안학교에는 초등 과정이나 단임 과정만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풀 전체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서 아이들의 진짜 사회에 나가기 바로 전에 중고등학교의 모습은 어떤지를 보실 수 있고, 물론 이제 단임 과정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학교를 둘러보신다던가 학교를 보신다던가 또는 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의 특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특장점 너무 많아서 손가락으로 세기가 힘든데,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사람들한테 배우고 같은 학부모님들한테도 배우고 아이들한테도 배우고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서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배워서 그게 첫 번째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행복한 게 제일 저는 감사하죠. 아이가 그냥 노니까 행복하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경험 많으시고 발도르프 교육으로 무장하신 선생님들의 이금도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감사함을 자꾸 저희가 잊고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아이들을 잘 채워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앞니 빠지고 조금 신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부터는 숙제도 많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아서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잘 그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놀아서 신체 발달도 잘 되어 있고 그에 못지않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면도 단단하게 채워주는 게 그게 아이의 행복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 새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는데 리코더도 있고 인지학 책 모임, 공부 모임, 수공회, 목공 여러 가지 진짜 많은데, 저는 그중에 이제 야구 동호회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경기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도 사실 재미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도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들이랑 다르게 살고 있어서 공감대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 있는 아빠들은 나이도 당연히 비슷하고 아이도 발도르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꼭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운동도 하고 서로 깊은 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속해 있는 소속 집단 중에 가장 즐겁고 재밌고 만족도가 높지 않나. 아이도 학교 다니면서 재밌고 배우고 하겠지만 저가 얻는 게 더 많아서, 만약에 아이가 학교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못 나간다. 나는 졸업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도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설명회 꼭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단오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단심줄 같은 끈끈한 푸른 숲. 오늘 단오제 보면서 역시 나의 선택은 옳았어 라는 생각을 했고요. 푸른 숲을 선택한 거. 평소 단오제랑 달랐던 점 한 가지가, 마지막에 12학년의 정은호라는 학생이 기타를 치면서 교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 교가가 원래 있던 교가가 아니고요. 이번에 12학년 졸업 프로젝트로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교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내가 교가를 만들어 볼까 하면 교가를 기타로 만들 수 있는,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가 푸른숲이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단오제보다 더 뜻깊었던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 한번 가봐라, 좋다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개인의 상황들이. 희생할 거 희생하고 감내할 거 감내하더라도 충분히 선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 학교를 보내야겠다가 아니라 한번 학교에 놀러 와서 아이들 노는 거 보시고 아이들 얼굴 보시고 또 부모님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한 발 한 발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학부모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처음엔 되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학교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오셨지만 학교에서는 시간이 되시는 분 오세요지 강제적으로 무조건 이건 10명이 필요합니다, 20명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 내가 바쁜데
하는데 맞벌이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학교의 모든 거를 케어할 수 없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거를 되게 걱정을 했는데 프룬스 발도르프 학교 보니까 70% 이상이 맞벌이 부부더라고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저 역시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룬스 발도르프 학교의 단오제를 보면서 저 역시나 저희 딸 우수아를 너무 좋은 학교 잘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문의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우만 스푼 하세요.